잘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메모하느라고 새까맣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제 그 질문들이 복지, 성장, 그리고 정치개혁 세 가지 분야로 이제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로 묶어서 이제 말씀들을 내용 중에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그런 그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 선진국은 200년에 걸쳐서 해왔던 그런 그 결과를 50년 만에 이렇게 이루었는데요. 맨 먼저 가난에 대해서 열심히 산업화를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한 다음에 자유에 대한 갈구를 민주화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저는 격차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격차, 성별 격차, 세대 간 격차, 그리고 또 빈부격차, 산업계 쪽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 지역 간의 격차, 이런 모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격차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한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다 좋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굴러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마치 웹바퀴 자전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나선 것이 두 바퀴 경제입니다. 우선 그 경제민주화, 복지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소비되고 사라지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그 전에 새로운 도전에 실패할까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고, 그것이 아마도 창조적인 기반을 다지게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면서 다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표현으로는 착한 성장, 그리고 제가 썼던 표현으로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포용적 성장. 그러니까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그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다고 보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40일간 여러 현장들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수원 목골시장을 갔습니다. 다른 재래시장과 같이 주위의 대형마트들을 통해서 어려워졌습니다. 위기감에 그전까지는 뿔뿔이 헤어졌던 상인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합쳐서 같이 음악을 연주하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게들이 돌아가면서 문을 닫고 이제 그 악단을 만들고,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너무나 친해졌습니다. 상인들 공동체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들이 오는 손님들에게 전해져서 아주 즐거운 그런 시장 장터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부 엘리트 계층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포용적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성장도 그러한 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자, 각 개인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도전함으로써 혁신 경제를 만들고 포용 성장, 착한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면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이 다시 우리에게 복지, 경제 민주화를 통한 그 새로운 그 터전을 또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만약에 그 두 바퀴가 서로 선순환이 된다면 자전거가 신나게 달리듯이 앞으로 잘 전진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복지도 아까 첫 번째 질문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고용에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또는 복지들이 이렇게 제대로 선순환될 수 있게 잘 구성이 되어야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거기서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잘 자리 잡으면 그것으로 낙수 효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환상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지난 몇 년간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또 한편에 제대로 된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발전을 해야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깨달음에 지금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4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 즉 마치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 주식만 투자하면 너무 위험이 커서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낮추는 것처럼 국가경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현재 튼튼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잘 지탱하고 있지만 이 한 축만으로는 위험합니다. IMF 반란 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때 글로벌 경쟁력 가진 대기업들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금 시점에 그 바로 옆에 제대로 된 그만큼 튼튼한 중소기업 벤처 산업들을 발전을 시킨다면 그 두 축으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저는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어려워질 때는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서비스 산업, 내수 산업이 받쳐주고, 또 만약에 이쪽이 어려워지면 글로벌 경쟁력 가진 대기업들이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경제의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축을 지금 한시바퀴 완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고용창출 면에서도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지만 중소기업, 서비스업, 벤처기업이 제대로 잘 성장한다면 질 좋은 많은 일자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에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단순히 잘 되니까 중소기업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잘 커지면 대기업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거기를 통해서 대기업에 유입이 되고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각들을 바꾸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번째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잘 자리 잡으면 거기서 중산층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산층들은 우리의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대기업 물품들을 구매해주는 아주 큰 건실한 완강한 시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혜택은 대기업들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4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제대로 잘 성장을 시킨다면 이것 자체가 국가경제의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엔진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끊임없이 대기업에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 그리고 또 중산층들이 제대로 잘 성숙이 돼서 대기업의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장덕진 교수님 처음 강연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복지와 거버넌스 발전이 같이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안정된 그런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도 저는 정치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항상 두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두 바퀴 경제, 따라서 경제 민주화 복지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 성장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두 번째 주장이 이제 거버넌스 부분, 정치 혁신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정치 혁신 부분에 대해서 6가지 정도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요. 논쟁적인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 특권 내려놓고, 그리고 또 정당 체제를 개혁을 하고, 또 그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문제, 임기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보다 사실은 그 왜 그런 제안을 지금 시점에서 했는가에 대한 그 공감대,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버넌스 문제,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당면 과제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풀기가 힘듭니다. 내년에 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 문제 해결의 단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바뀌겠다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일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가 더 권한을 가져야지만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의 권한을 더 달라고 주장할 시기는 아니고, 국민적인 설득력이 없고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년 정말 저는 어려워질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려워질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려놓으라고 사회 각계각층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노동자들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은 양보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릴 때가 올 것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들, 20, 30대 학생들에게도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올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많은 자영업자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이런 그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20, 30대 젊은이들에게도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내려놔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전 국민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 정치권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이 먼저 가진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야 그 다음에 사회 각계각층에 요청할 수 있고,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질문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필요한 리더십은 저는 3가지 특성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봅니다.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 두 번째는 융합적인 사고, 즉 문제 해결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수평적인 리더십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냥 일부 전문가들만 만나서 의논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이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결 방법까지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겠죠. 그리고 또 융합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건 예전처럼 단순히 한 전문가가 또는 정부의 한 부처가 자기의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봐서 풀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먼저 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정부 부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사회 문제를 먼저 중심에 두고 나머지들은 다 그것들을 푸는 도구로서의 역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수직적으로 혼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리더십으로는 이미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수평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존중하면서 앞에서 끌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 그리고 결정을 내려주는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질문을 던져서 현장에서 있는 각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